안녕하세요. 삼남삼녀를 키우고 있는 육남매 아빠 VS의 박지현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스마트폰과 TV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여달라고 떼쓰는 아이하고 또 보여주기 싫은 이 부모 마음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게 돼요. 또 요즘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학습도 늘고 또 부모가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지식들이 이 온라인 콘텐츠로 정말 많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무조건 보여주지 않는 것도 어떤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적절한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디지털 시민으로서 바르게 잘 키울 수 있을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초록우산 알려주세요. 네, 박지현 씨, 고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과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집콕 육아가 일상이 된 요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어떻게든 하고 싶은 아이와 어떻게든 통제하고 싶은 부모 간의 끝없는 힘겨루기 속에 계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디지털 페어런팅입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성인이 되어서야 스마트폰을 접한 부모 세대와는 다른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에 대해 석학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학생의 과반수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 직업의 절반 정도는 2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아이들은 연장자들에게 배운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첫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어떠신가요? 공감이 가시나요? 우리나라 직업군의 비율입니다. 반세기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직업의 80%를 차지하던 농림어업직은 10% 미만으로 줄어들고 생산직과 서비스 판매업, 전문직과 관리 사무직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자동화로 사라질 거라고 예측되는 직업은 수백 개에 달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변화의 방향과 속도조차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꿈인데요. 한 교육기업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의 꿈 1위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나타났습니다. 장래 희망 전통 강자였던 과학자, 운동선수, 연예인, 선생님 등을 제치고 명실공히 아이들이 최고로 선망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놀이, 교류, 문화생활 등 많은 영역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사용시간도 코로나 이후 부쩍 늘었죠. 온라인 이용을 마냥 통제하기만도 힘든 이유, 바로 학습 목적의 이용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원격 수업으로 가정 내 학습이 늘고 부모가 모르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코딩, 영상, 게임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적극 지원해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감시, 통제보다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온라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조절 능력을 길러주고 디지털 시민성을 길러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의 질문을 통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용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압적인 통제보다는 바람직한 이용 습관, 자기 조절 능력, 디지털 시민성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캐나다 소아학회에서 제안하는 포엠 모델을 함께 봅시다. 첫째는 주의 기울이기로 자녀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디지털 사용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본보기 되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디지털 기기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최소화입니다.
식사 및 학습, 가족 간의 대화 등 일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는 위험 줄이기인데요.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님께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가능한 함께 해두신다면 유해 콘텐츠, 경제적 피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엠 모델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사용 시간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먼저 규칙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누가 지킬 것인지를 정하고 실천 방안을 찾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상에서의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엔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와 안전에 대해 언급할 만큼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디지털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겪는 위험도 어른들이 경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아이들이 겪는 디지털 범죄는 때로는 어른들이 모르는 온라인 플랫폼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문제 상황에 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평소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혹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일상 속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민의 정의에 관한 질문인데요. 먼저 개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민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온라인 세상의 시민으로서 올바른 지식과 마음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현실과 동일하며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갖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3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디지털 시민인가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유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보고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디지털 범죄가 무엇인지 알고 위험으로부터 미리 대비하고 무조건적인 통제보다는 열린 대화를 통해 아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부모님들의 고민들을 함께 짚어보며 올바른 디지털 페어런팅의 길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자녀의 디지털 사용에 대한 고민은 이전 세대의 부모 역할에는 없던 새로운 숙제입니다. 때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부모님들의 고민을 적극 함께하겠습니다.